보겠습니다. 오늘은 관계사.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문장 안에는 관계사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첫날 그거 했었지. 명사 역할 8개. 그치?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어, 의문사 몇 개 있니? 손가락을 펴고 천장을 보는 순간 모른다는 얘기죠. 애들은 모르면 항상 왜 천장을 볼까요? 내가 써놓으려고. 뭘 봐, 이렇게. 왜 맨날 이렇게 천장을 봐, 맨날 이렇게. 왜? 의문사가 몇 개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 고등학생이. 그럼 관계대명사 몇 개야? 또 천장 본다. 4개라고요? 관계부사는요? 확신도 없어요. 내가 말한 게 답인지도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종류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자, 의문사를 보시면 제가 지금 쓴 게 뭐 같아요? 의문사요? 여기는 뭐야? 여기는 관계대명사예요. 얘는요? 관계부사야. 됐지? 근데 이 안에 who, which, what, where, when, why, how는 뭐야? 의문사야. 이해했어요? that 빼고 나머지 7개가 의문사라고. 아니에요. 안 쓰셔도 돼요. 이따가 쓸 시간 줄 거고요. 좀 들어야지. 너네 이거 사실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최소한 5번 이상은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지도 풀고 내신 대비하면서 또 공부하고 5번이 뭐야? 최소 10번은 배웠을걸요.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내용 정리해서 제발 암기하시고 다시는 네. 그러면 문장에 what이 나오면 그놈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가 중요하잖아. 그거를 이제 읽는 것과 동시에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촉촉촉 돼야지 해석이 될 거 아니냐. 우선 의문사는 역할이 뭐랬죠? 우리 이거 정리했었어. 첫 시간에. 의문사 역할이 뭐였어? 첫 시간에 했다고. 지난주에 했다고. 어? 의문사 역할이 뭐였어요? 얘는 무슨 절? 명사절이었죠. 명사절. 즉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음. 자, 그럼 의문사. 얘네가 7개가 의문사로 쓰이면 명사 역할하는 절, 문장이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얘들이 이제 명사 역할이 아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본다고 이제. 어.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 첫 번째 관계대명사 이 역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관계.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이에요. 그럼 대명사 역할이 뭘까? 우선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요. 그걸 누가 대신해? 관계대명사가 대신한다고. 됐어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성격을 보시면 얘는 형용사 성격이에요. 첫날 정리했었죠.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하는 것들 쫙 정리했을 때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는 형용사 역할, 즉 선행사 수식이었다고. 세 번째, 종류. 총 네 가지 있습니다. who, which, that, what 이렇게 있어요. 얘는 무슨 격? 주격. 네, 소유격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도 있어요. 그 주격이란 얘기는 주어를 대신하는 거고 주어 자격이 있다는 얘기고요. 목적격이면 목적어 자격이 있다는 얘기고 후의 소유격 whose 목적격은 who나 whom which 소유격 whose를 똑같이 써요. 목적격은 똑같이 which 대신나 what은 소유격이 없고 목적격도 형태가 같아요. 사실상 여러분이 고등 과정에서 보면 whose나 뭐 whom이 쓰이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다 형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선 요놈들 앞에는 뭐가 있죠? 선행사가 있어요. 질문. 선행사는 품사가 뭘까? 선행사는 품사가 뭘 거예요? 우리 품사 8개 정리했었는데 품사가 어떤 품사예요? 선행사. 어? 왜? 왜? 요놈들 뒤에는 문장이 어떻다 그랬어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 주어나 목적어가 없죠. 그럼 다시 첫날 했던 거. 주어나 목적어는 어떤 품사가 해? 명사가 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선행사와 뒤에 빠진 주어나 목적어는 같은 거잖아. 그럼 따라서 선행사 또한 품사는 명사겠지. 근데 그 선행사 어떻게 해요? 이게 꾸며주죠. 됐니? 선행사 품사가 명사인데. 그럼 명사 수식이면 무슨 절? 형용사 역할인 거지. 됐어요? 그럼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 형용사 역할인데 선행사는 명사이다. 왜? 관계대명사 뒤에 빠진 주어나 목적어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질문 하나 던지면 돼요. 질문 하나. 얘가 관계대명사 잘 알고 있는지. 야,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품사가 뭐게? 하는 순간 걔는 관계대명사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보통 중2 때 배워요. 교과서에서도 이제. 중2 때 처음 나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제. 그 다음에 좀 전에 봤을 때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what은 선행사가 없는 게 아니지. 뭐죠? 어? 맞는 것 같은데 뭐 그치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what을 그래서 따로 빼서 볼 거예요. 그럼 선행사가 없으니까 포함하고 있으니까 수식할 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형용사 역할이 아닌 거지. 자, 첫 번째 얘는 그래서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명사 역할이에요. 얘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hat과 바꿔 쓸 수 있는 거. 더, thing, which 나 더 thing that 이것과 바꿔 쓸 수 있어요. 합친 거야. 더 thing 선행사,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합쳐서 what. 그럼 따라서 더 thing이라는 선행사가 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5번째 용법입니다. 이 용법은 근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공통이에요.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한정적 또는 어떤 책에서는 제한적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한정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문장 구조는 같아요. 우선 이렇게 선행사가 먼저 있고 뒤에 이제 관계사. 관계사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계속적 용법도 똑같이 선행사 플러스 관계사가 뒤에 와요. 이렇게. 차이점. 계속적 용법에는요, 선행사와 관계사 사이에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가 있습니다. 근데 콤마가 있을 경우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what이나 that,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있다 하겠지만 why와 how. 그러니까 what, that, why, how 앞에는 콤마가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저거는 있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무조건 틀려요. 그럼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굳이 나눈 이유가 해석상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잠깐만.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해석상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여러분들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독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해석상의 차이는 얘는 이 관계사 부분이 선행사 수식 이거고요. 얘는 이렇게 해석이에요. 순차 해석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근데 이게 예전에는 해석상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알고 있고 콤마 뒤에 올 수 없는 관계사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6번째, 관계대명사의 생략.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고등이기 때문에 이게 생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단순한 문제는 나오지 않죠. 이건 중학교 내신용 문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안 어렵죠? 많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 볼 거예요.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보다 내용이 반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역할. 똑같아요. 관계니까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이을 건데 플러스 뒤에는 얘는 부사 역할이에요. 부사나 부사구 이렇게. 두 번째, 똑같이 성격은 선행사 수식을 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형용사 역할입니다. 세 번째, 종류. 얘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도 없어요. 그냥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뭐 있습니까? where,
when, why, how 이렇게 선행사에 따라서 종류가 결정되겠고 문장 뒤엔 어때요? 문장 구조가 완전한 구조가 옵니다. 그다음에 선행사 또한 대부분 정해져 있죠. where이니까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올 거고 when일 경우 앞에 시간에 관련된 선행사가 올 거고 그 다음에 why는 정해져 있죠. 뭐? the reason. how는 the way. 근데 중요한 건 선행사 the way와 how는 뭐가 안 된다? 동시에 사용이 안 돼요. 둘 중 하나만 써야 돼요. the way만 쓰든 how만 쓰든. 됐어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끝났어요. 4번에 이제 용법이 있긴 한데 용법은 아까 나왔던 관계대명사 용법과 같아요.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1달 나게 됐어요. 오케이? 정리, 아니, 사진. 뒤에 또 볼 게 더 있거든. 완전 끝난 게 아니고. 사랑이 혹시 이거 찍으면서 막 셀카 찍는 거 아니야? 반대로 해서? 응? 보여줘.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처음에 팔품사랑 이런 거 정리할 때 전치사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전치사. 그래서 그걸 활용해 볼 건데, 어,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 이걸 볼게요. 이건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예문으로 같이 볼 건데, 금방 이해될 겁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였어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었지? 응? 전치사의 목적어. 이거였죠.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저 눈빛은 모른다는 눈빛인데요? 너요. 네가 말했어요? 귀에 살쪄서 잘 못 들었어요. 잠깐만. 했어? 몇 점이야? 저거 가져가서 고쳐와. 알지? 중3 더블 S 반 애들. 쟤네 고2 모의고사 풀. 전치사의 목적어. 자, 예문으로 볼 건데요, 이제. She bought a house. 집 샀대요. 축하해요. 그 다음에 he lived in the house. 그가 그 집에 살아요. 합쳐보자 이제. 어떻게 합치면 돼요? 겹치는 거 뺄 거죠. 이렇게. 됐니? 됐죠? 앞문장은 같고 이제 뭐 쓰면 돼요?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고
인 뒤에 요거 빠지네? 그럼 무슨 격 쓸 거야? 무슨 격? 목적격, 그렇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which나 that. 그 다음에 he lived in. 이는 살려둬야 돼. 뺄 수 없어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때 which나 했으면 무슨 격이 됐어? 목적격. 그는 생략 가능하지. 생략 가능. 됐어요? 그럼 다시 앞문장 같고요. 전치사로 이렇게 문장 끝나면 어색하잖아. 어떻게요? in을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어떻게? in which 이렇게. 그래서 he lived. 됐니? 자, 선생님 그러면 in that은 안 돼요 이거잖아. in that은 안 돼요. 뭐냐면 전치사 뒤에 that은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전치사 뒤에 that은 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예외가 있다. 예외. 뭐냐면 in that. 두 번째 except that.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의 in that에서의 that, except that에서의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뒤에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당연히 완전해야겠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뭐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해석은요. 뭐뭐라는 점에서. 특히 in that은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볼 겁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얘는 무엇을 제외하고 이렇게. 됐어? 그 다음 한 번 더 변형.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 쓰죠. bought a house. 그 다음에 in which. 는 바꿔 쓸 수 있어요. 알아요? 어떻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즉 관계 부사랑 같아요. 그럼 앞에 있는 게 선행사가 house면 장소잖아. 그럼 뭘로 바꿔 쓸래? where. 그렇지. 그러면 where he lived. 이런 구조.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는 집을 샀어요. 그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문장이 바뀌는 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쓰세요는 안 나올 겁니다만 여기 들어가 있는 월리드는 알고 계셔야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문장의 앞으로 올 수 있다. 그때 that은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쓸 수가 있어서 where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됐니?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원리를 알았다고 지금 이제 예문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 뭘 또 볼 거냐면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독해할 때나 어법에서도 중요한 것들.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이렇게 오겠죠. 주격이니까 주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 동사의 수일치를 자주 물어봐요. 수일치. 단수냐 복수냐. 그럼 빠진 주어는 누구랑 같은 거랬지 아까? 선행사랑 같겠지. 그쵸?
그럼 여기 동사의 단수 복수 누가 결정져? 선행사가 결정짓겠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어. 그래서 관계대명사 수일치는 반드시 해석하셔서 선행사를 꼭 확인해야 돼요. 선행사 확인. 아시겠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이잖아요. where, when, why 하고 얘들은 전부 다 that으로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대명사로만 쓰인다고 알고 있는 that이지만 that도 관계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됐니? 그 다음에 또 하나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자주 생략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뒤에 문장이 완전한 거지. 완전하면 관계부사가 생략된 거지. 아시겠습니까? 우선은 이런 원리들을 알고 계시고 문제 풀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건 큰 차이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관계대명사 중에 that만 사용 가능한 경우들. 언제냐면 선행사가 최상급, 그 다음에 서수가 뭐게? 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수, 몇 기자야, 몇 개인지 세는 수, 1, 2, 3, 4예요. 그 다음에 서는 순서할 때 서자거든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횟수가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once, twice 이쁘죠? 3 times, 4 times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서수, first, second. 그 다음에 the very, the only 이런 경우. 그 다음에 thing으로 끝나는 경우. everything, something, anything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개 이상. 선행사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인 거야. 뭐 사람이랑 사물이랑 같이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행사가 이럴 경우는 뭐만 쓴다고요? that만 써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정리가 끝났어. 원래 교육과정, 교과서상으로 볼 땐 1년 반 동안 배우는 거거든. 우린 지금 녹화 시간이 29분이거든요. 우리는 1년 반짜리를 30분 안에 해결했습니다. 박수 칠 게 아니고 위험한 거라고.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문제도 풀고 연습도 하고 틀리면 고쳐보고 다시 암기도 해서 탄탄하게 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30분 만에 정리했으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야. 물론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시간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처절하고 완벽하게 외우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선 사진을 찍어 두시고 너네가 진짜 이 칠판에 정리된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백지시험 보겠지만 이 정도 우리가 첫날 했던 시제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 그다음에 부정사, 오늘 관계사까지. 이 정도 완벽하게 쓸 수 있으면 한 90% 이상 쓸 수 있다는 너네는 당장 가서 중학생 과외해도 돼요. 근데 이 정도도 안 되는데 큰 착각들을 하는 거지. 난 대딩이니까 중학생 하나 못 가르치겠나 하고 알바합니다. 알바한다고. 음. 중학생의 인생을 망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대충 문제지 보고 가가지고 답지 읽어보고 그냥 대충 가르쳤다가는 걔 인생 아작납니다. 과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리고 우선은 잠깐만 촬영만 멈추고요.